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일 역사상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그야말로 한국 증시는 엄청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확장되는 코로나 확진자 수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비교적 뛰어난 방역과 함께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와 더불어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까지 합세해서 주식을 사상 최대치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분석할 기업의 최근 3분기 누적 매출을 먼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회사는 올해 최근 사업기간까지 누적 매출액이 26조 7천억 원을 달성했지만 영업 손실을 무려 2조 2천억, 그리고 같은 기간 순손실이 1조 9천억이라는 웬만한 회사의 매출을 순손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그룹사의 중간 지주 회사로서 주로 SK앵크린과 SK주유소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최근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사업으로 인해 또한 많은 투자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20년 3분기 사업 보고서만 무려 353쪽이고요. 동시에 이 회사의 기업 집단에 소속된 이 계열 회사만 123개나 되는 아주 방대한 기업 규모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워낙 큰 기업이기도 하고 영위하는 사업 부분 또한 웬만한 기업 규모이기도 해서 규모이기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주로 매출이 발생되는 정유 사업 부분이 석유라고 하는 원자재의 가격 흐름에 따라 수익이 뒤바뀌기 때문에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과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석하게 될 SK이노베이션은 영상을 두 편으로 나뉘어서 제작을 하게 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실 중소기업 중심의 가치 투자를 지향하고 있는 저에게는 전혀 관심조차 둘 수 없는 기업의 규모 형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외적으로 이 종목을 분석한 이유는 앞으로 단기간 내에 기회적인 부분이 너무나 명확해서 나름대로 기업의 현 상황과 함께 앞으로 전개될 운명적인 상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전반적인 기업의 개요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가총액 16조가 넘는 코스피 20위 정도 하고 있는 회사 규모고요. 올 한 해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서 이제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PBR이 1이 조금 넘는 주가 대비 자산의 가치는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8년도 매출은 54조, 영업이익 2조, 그리고 순이익 1조를 기록했고요. 19년 작년 매출 또한 49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 1조, 순이익 658억을 기록하며 아주 견조한 매출과 이익을 바탕으로 고배당주로도 아주 잘 알려진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년 3분기까지 이 회사의 매출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26조를 올렸지만 영업손실 2조, 그리고 순손실 1조 9천억. 일반 기업체 같았으면 아마 거의 도산했을 정도의 큰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올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전까지 견조한 매출과 이익을 기록하던 회사가 이토록 망가져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궁금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이 부분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로 인해 유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가 하락은 전방위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후방 산업까지 여파가 잔인하리만큼 미치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은 기본적으로 비축한 재고 재평가로 인한 재고 손실, 그리고 정제 마진 하락으로 인한 정유업계에 가장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한때 IMO 2020이라는 새로운 도전 과제로 인해 20년 한 해 정유업계는 그 어떤 산업보다 전망이 좋았었는데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게 될지는 그 어떤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SK이노베이션 또한 정면으로 이러한 여파를 맞아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 손실을 보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LG화학과의 배터리 소송 분쟁으로 인해 주가는 끝이 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몇 차례 연기가 되어서 12월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최종 판결이 나왔어야 하는데 결국 두 달 뒤인 내년 2월로 다시 한번 연기가 되었습니다. 소송 패소로 인한 미국 공장 투자 및 생산 차질 가능성으로 인해 이제 주가가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18만 원 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업계 소식에 의하면은 LG화학에서 합의금 규모를 뭐 한 9천억 이상 요구한다고 이제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제 생산 증설로 인한 차입 증가 등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투자 진행이 오히려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모두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미국 내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그 ITS에서도 쉽게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합의에 도달할 시간을 앞으로 약 2달 벌었기 때문에 그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아직 여지를 남겨놓을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신 소식이 들렸던 지난 몇 주 사이에 국내 K배터리라 일컫는 메이저 3사 LG화학, 삼성 SDA의 주가는 포스트 코로나를 선반영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 SK이노베이션은 이러한 두 가지 문제로 인해 계속 바닥에 움츠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K배터리를 이끌고 있는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 회사들을 간략히 함께 좀 비교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제 물론 이런 비교 분석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이 회사들이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2차 전지 사업 외에 영위하는 사업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애플 투 애플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냥 참고를 할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LG화학은 주가가 올해 84만 원을 넘어서 사상 최고점을 찍었는데, 현재 시총이 무려 59조로 코스피 3위이며 19년 매출 28조, 퍼 무려 78배이며 PBR은 3.5배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잠재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현재의 주가는 미래의 잠재적인 요인을 긍정적으로 충분하다 못해 과하게 반영된 상태라고 조금 저는 이야기하고 싶고요. 삼성 SDI 또한 최근 주가가 55만 원을 넘어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LG화학처럼 시총이 37조로 코스피 9위이고 19년 매출 10조인데 퍼가 무려 188배이며 PBR 2.9배입니다. 아무리 성장성이 기대된다고 하나 퍼가 200배 가까이 된다는 것은 정말이지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저로서는 도저히 투자하기 힘든 현재의 주가가 아닌지 한 번쯤 의심의 눈초리는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 어떨까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주가 18만 원 정도이고요. 19년 매출이 49조, PBR 1입니다. 19년 기준 펄을 봐도 10배 정도가 되는데 주가는 19년 대비 현재 더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위 두 기업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현재 주가가 너무나 터무니없는 지금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런 주가의 형성은 다시 말해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재고 평가 손실, 그리고 경제 마진 하락으로 이익이 나지 않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LG화학과의 이제 소송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존속한다는 데 그 원인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코로나 이후 빠르게 이제 유가가 회복하고 LG화학과의 소송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면 이 기업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런 불확실성 해소의 기회를 보면서 약간의 모험을 걸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다면 저와 함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회사의 잠재적인 투자 포인트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SK이노베이션은 다른 두 배터리 회사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자동차용 고에너지 밀도 중대형 배터리 개발에만 집중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두 회사보다 빠르게 자동차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외형적인 생산 규모 확장 측면에서 단연 가장 과감하고도 신속한 사업 기회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2년 0.2GWh에서 16년 1.1GWh로 4년 동안 5배 성장을 하였고, 20년 20GWh로 16년 대비 생산 규모 20배라는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투자 속도는 앞에 두 회사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고도 공격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투자 횡보는 최고 경영자의 스타일이 여과 없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정유 쪽에서 탄탄하게 쌓아 올린 실적을 투자 비용이 크고 장기간에 걸쳐 투자를 해야만 하는 배터리 사업 쪽에 과감하게 밀어넣고 있는데, 이는 미래에 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2차 전지 사업 분야에 대한 글로벌 마켓에서의 선점을 하기 위한 과감한 결단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가올 미래 산업의 먹거리, 전기차 시장에
글로벌 탑 3를 목표로 현재 가장 공격적이고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미래 먹거리뿐만 아니라 현재 급락한 유가가 코로나 이후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마치 호랑이한테 날개를 달아준 느낌으로 거침없이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SK이노베이션의 기업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SK그룹 역사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참 흥미롭습니다. 1953년 그 창업자죠. 최종건은 당시 수원에서 일제 치하에 경영되어 온 선경직물의 작업 조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패전으로 인해 남겨진 적산 기업을 정부로부터 불화를 받습니다. 이 시기에 적산 기업을 불화받는 과정을 소개하자면 아마 영상 몇 편은 더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생략하고 그냥 사실적 결론에 입각한 내용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건은 SK그룹의 모태가 되는 선경직물 주식회사를 정부로부터 불화받아 사업의 근간을 이룩합니다. 현재 SK그룹의 약자인 SK는 선경에서 따온 영문 이니셜이 되겠고 선경은 선만주단과 경성직물이라는 두 회사가 합쳐져 만들어진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73년 다시 정부를 통해서 워커힐 호텔을 인수하게 됩니다. 인수하자마자 불행히 선경을 경영해온 형 최종건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있는 동생 최종현이 기업을 물려받아 본격적으로 기업 사세를 확장하는데 이때 결정적인 한 방이 1980년 대한석유공사를 역시 정부를 통해 인수하게 됩니다. 당시 선경의 매출은 대한석유공사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상황으로서 선경이 이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할 수 있었던 여러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도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것이 1988년 최종현 회장의 아들, 그러니까 현재의 최태원 회장이 그 당시 권력의 핵심인 노태우 대통령의 딸 노소영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둘은 미국 유학 시절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고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통령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한 SK그룹은 1994년 현재의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또한 정부를 통해 인수하게 되면서 정권의 막강한 힘을 등에 업고 일약 최고 재벌 그룹사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1998년 최태원이 그룹 회장에 취임하면서 2012년 하이닉스 반도체를 인수하면서 SK그룹 성장 역사에 아주 방점을 찍습니다. SK그룹의 지배 구조를 보면 최종현 회장의 뒤를 잇는 최태원 회장이 대부분의 주력 계열사를 SK지주사를 통해 지배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선경 직무를 불화받은 최종건 창업 회장 쪽은 큰 분란 없이 최태원 회장의 취임을 인정하며 다른 재벌 그룹사와는 다르게 형제 및 사촌 간 싸움 없이 지분 정리가 어느 정도 잘 되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실제 SK 기업을 창업한 형 최종건 아들 최창원 회장은 현재 SK 디스커버리란 지주회사를 통해 여러 계열사를 거느려 SK그룹사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력 업종들은 동생 최종현의 아들인 최태원 회장이 SK 지주사를 통해 주력 계열 회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SK이노베이션은 대한석유공사에서 출발해서 유공 그리고 SK 주식회사, SK에너지를 거쳐 현재의 SK이노베이션으로 기업이 발전해 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면서 사업과 함께 계열 자회사 지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최대 주주는 33%의 지분을 보유한 SK 지주사인데요. 이 SK의 이제 지주사의 최대 주주는 우호 지분 포함해서 30% 가까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최태원 회장이 되겠습니다. 영상 분량이 너무 길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SK이노베이션이 속해 있는 SK그룹사와 함께 이제 투자적 관점에서 잠재적 기회에 대한 서두로 이제 일부로 마감을 했고요. 다음 2부에서는 본격적인 기업의 분석을 역시 투자적 관점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바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